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저는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윤 의견을 아직까지도 주창하는 그런 세력들은 저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저는 규정하고요. 이 세력들은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이들을 몰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실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그리고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주로 소명하실 예정이실까요? 주로 그때 있었던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표결 당일에 당 지도부에서 의원들께 상황을 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로 그때는 단체적인 톡방입니까? 거기서 서로가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고요. 어쨌든 혼선을 빚어준 것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국힘당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윤 의견을 주창하는 세력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정의감에 불타는 발언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진짜 정의의 칼을 뽑은 건지 아니면 자기 정치판 흔들기용 칼춤인지는 따져봐야 하는데요. 윤석열을 향해 날리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당권 경쟁용 견제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무겁게 쓰이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과 실질적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과연 조경태 의원이 지금까지 윤석열 체제와 결별하는 데 몸을 던진 적이 있었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발언은 듣는 국민 입장에서 소름이 돋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도 내란 세력이 국힘당 안에서 버젓이 활동 중이라는 건데 그걸 계속 방치해놓고 이제야 대표가 되면 몰아내겠다는 겁니까? 이건 마치 집안에 도둑이 드나들며 금고를 털어가는데 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가 이제와 도둑을 몰아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말한 내란 동조 세력이 진짜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발언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은 이제 말보다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요. 말은 화려했지만 행동이 초라하다면 결국 조경태 의원의 이 발언은 바람에 날리는 마이크 퍼포먼스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내란 동조 세력 운운하면서도 그 세력과 같은 당에서 수년을 지내온 정치인의 작심 발언인데요. 이걸 우리는 늦게 도착한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정의가 늦게 오면 때로는 정의가 아니라 기회주의일 수도 있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시간대별로 상황 보고서는 있습니까? 상황 보고서에 정리된 건 있죠? 시간대별로. 그거를 따로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집행 갔을 때 10명의 이제 교도관이 가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항이 심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집행을 할지 집행 계획이 있었습니까? 수립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냥 보고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1차 때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2차 때 10명을 투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략적인, 종이로 된 계획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짜고 가지 않습니까? 훈련도 하실 거고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수갑이나 포승줄이나 그 보호 장비를 쓰셨어요? 안 쓰셨습니까? 그쵸.
형집행법 97조 1항 3조에 따르면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보호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수갑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쓰고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쓸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형집행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장비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형집행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사실상 첩부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물리력을 이번에는 행사를 할 수가 있었고 다른 재소자의 경우에는 수갑이라든지 포성줄을 사용해서 이 집행에 구치소가 응하고 조력을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의혹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CCTV와 바디캠을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첩부영장 집행에 사실상 거부하고 방해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벌을 하는 게 통상의 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징벌 조치를 시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서 법무부에 그런 고발건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도 그런 법무부 쪽에서 그런 고발 징계를 하라는 그런 게 송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윤석열에게 다른 재소자처럼 징벌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는 구치소장이 징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인만 하면 징벌방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징벌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양형이라든지 또 가석방이 거부되는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염려해서 지금 구치소에서 편히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징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할 예정인지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부장님, 자,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 저희가 놀러 왔어요. 아까 말씀 중에 국정감사도 아니고 국정조사도 아니고 그래서 면담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면담이 놀러 옵니까? 소장님 얼굴 보러 왔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도대체 윤석열에서 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물어보러 온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첫 번째, 두 번째 구치소에서 협조해줬죠? 집행에 대해서. 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협조했죠? 그 협조한 것이 위법행위입니까? 위법행위 아니라는 얘기죠. 위법행위 말씀해보세요. 위법행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집 최대한 2차 집행은 협조하라고 장관님 지시가 있었죠? 받았습니까? 장관님 집행 지시가 최대한 협조하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집행 계획도 안 세운다고요? 그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집행 계획 없다고 했잖아요. 장관님 말씀 한 번 나오면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아니, 여기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면 심심해서 온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왜 윤석열은 이렇게 봐주고 특혜를 주냐고 정말 전직 대통령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치소는 봐주고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은 텐더를 보시라고요. 만일에 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안 했으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으면 그걸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개인정보요? 소장님 말씀도 그럼 개인정보입니까? 공무원들이 구치소에 가둔 것이 전부 다 그거 수용하는 것이 모두 개인정보예요? 더군다나 국민들은 뭐라고 의심하냐면
지금 그날 2차 집행할 때 왜 변호인들이 빨리 와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아니 변호인 접견 시간을 몇 시에 시작해요? 보통 9시부터죠. 그 변호인들이 몇 시에 왔습니까? 이번 2차 집행 때는 8시 30분에 누가 연락한 거예요? 아니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제가 연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변호인들이 어떻게 와요? 어떻게 9시부터 보통 접수해가지고 9시 반 10시부터 변호인 접견하는데 어떻게 8시 반에 오냐고. 그럼 8시 이전에 연락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시간 간격은 있지만 와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8시 반 이전에 왔다면 7시나 누가 7시 반에 알려준 거 아니에요? 8시 반에 수용시설 휴게실 안에 들어왔잖아요, 변호인들. 그러니까 누가 이거 허가를 들어왔냐고. 밖에 있었습니다. 같이 그러면 특검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밖에 있었습니다. 변호인들 변호인들이 들어온 시간이 몇 시예요? 실제 안으로 들어간 건 8시 40분. 그럼 미리 저 변호인 접견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돼 있어요. 아니 그 변호인 접견이 예약된 사람은 9시 이후에 접견하지 않습니까? 9시부터 접견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번은 특별하게 9시 반에 왔냔 말이에요. 그러면 8시 반에 왔다는 얘기는 미리 알려준 거 아니에요? 사전에 와서 몇 분 차이로 그 시간적인 간격은 있습니다만 아니 구속된 사람을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주거든요. 아니 구속될 때 변호인한테 통지를 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려준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시 반에 변호사가 들어왔으면 사전에 누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특검에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을 오해를 풀려면 공개하십시오. 아니 그 시점 공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가 관련 법률이 뭡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예? 자료를 왜 아니 지금까지 거부하시냐고요. 금요일날 이미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구두를 한 게 아니고 법률 검토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제출을 거부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11일은 내란 수고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은 수의를 벗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특검 조사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에도 무려 3번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재판부는 휴정기를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강제 구인 조치도 하지 않아서 결국 불출석 상태로 걸석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런 피의자가 또 있을까요? 형사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던 윤석열은 정작 재판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례나 집행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에 부딪혀 모두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정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 해명이 더 문제입니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가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을 단 한 번도 법정에 세우지 못했는데요. 피의자가 의자에 앉아 버티면 그냥 두 손 놓고 물러나는 게 법무부의 현실인 겁니다.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면서도 실패하면 특검 탓 절차 운운하며 물러선 모습은 국민 입장에서 무능 그 자체인데요. 정 장관은 특검이 집행 중단을 지시했다면 구치소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나는 잘못 없다라는 식의 책임 회피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법무부 수장이라면 특검과 구치소가 협력해 피의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도록 강제했어야 하는데 현실은 윤석열의 버티기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모습뿐인 거죠. 오늘 재판에도 윤석열은 불출석했는데요. 변호인은 당뇨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이런 변명은 계속 반복될 게 뻔한데요. 결국 특검도 구인영장 발부 요청 외에는 대응 수단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든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조차 문제입니다. 특검이 휴정기라도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중대사건은 휴정기에도 진행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음에도 내란 사건은 예외로 본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비교 사례인데요. 지난 202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휴정기에도 주사회씩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대한 기록과 부인하는 피고인들, 그리고 구속기간 내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높였기 때문인데요. 내란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이 이보다 가벼운 사안일 리 없는데요. 오히려 재판 일정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SNS에서 특검과 구치소는 각자 권한이 다르다며 마치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 특혜 의혹은 살펴보겠다며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원론이 아니라 실천인데요. 법무부 장관이라면 윤석열을 어떻게든 법정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인데 말만 요란하고 결과는 없는 무능한 행정이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 지위를 악용한 특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와 실행력을 보면 그 보고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내란 혐의자이자 전직 대통령이 법을 조롱하며 농락하는 이 상황에서 정성호 장관이 더 이상 무기력하게 구경만 한다면 그는 무능을 넘어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도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을 데려오는 것이 곤란하다며 또다시 난색을 표했습니다.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체 범죄자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무슨 공권력 집행을 운운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말랑말랑 물러터진 공권력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도 서울구치소도 특검도 개의가 없는데요. 이렇게 저항하면 모든 범죄자들도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여기 시간을 달리는 놀라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검찰, 국민의힘. 김건희는 10년 전에 처음 출시된 목걸이의 디자인을 카피한 모조품을 15년 전에 샀다고 합니다. 저라면 그런 능력으로 2년 전 2조 3천억 당첨금의 미국 로또를 샀을 텐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래 한글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시기의 한글 버전에는 그 기능 자체가 없었습니다. 미래의 버전을 이용해서 과거에 위조했다는 주장을 하는 초능력 검찰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함의 투표용지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합니다. 24시간 CCTV가 돌아가는 보관소에 투명인간이 되어서 들어가 5일 뒤의 본투표에서 각 후보가 몇 표가 나올지를 미리 알아서 과거로 돌아가 이길 만큼의 표만 조작한다는 주장을 지지자의 65%가 믿고 있습니다. 논리회로가 완전히 고장난 것이죠. 고장난 시스템에서 표를 얻으려니 자연히 김문수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리메이크를 좋아하지 않지만 계엄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있냐? 계엄을 유발한 민주당이 잘못이라는 김문수에게 과거의 제 논평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속된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이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라는 승객의 말에 안 죽었잖아 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문수의 주장대로라면 이 방화범은 승객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소량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본 것뿐이고 승객들의 빠른 대피 덕분에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되며 불을 지르게 한 승객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방화범이 팬티만 입고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모든 것은 승객의 잘못입니다. 이렇듯 당내의 논리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미친 소리를 해대야 합니다. 그리고 미친 소리가 난무하며 시스템이 취약해지면 외부에서의 해킹이 용이해지죠. 그렇게 결국 국민의힘은 외부에서 윤석열을 끌어왔습니다. 윤석열은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 개판 치면 뽀개버릴 것이라고 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개판 치는 국힘을 뽀겠습니다. 시스템이 더 망가지자 이번에는 전환길이 등장했습니다. 입당한 지 며칠 안 된 전환길이 제1야당의 당대표 후보들을 불러놓고 면접을 합니다. 유세장에 가서 배신자라고 외치자 사이비 종교 부흥회 같은 환호를 받습니다. 전환길이 한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유언 어게인을 외친 것밖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짜봤습니다. 언젠가 제가 조국혁신당을 탈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가입해서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 부정선거가 맞더라. 조국혁신당에 있으면서 너무나 괴로웠다. 모스탄 선생님, 트럼프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CIA 할렐루야, 유언 어게인, 건희 누나 사랑해, 정광훈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천만 원의 기탁금은 유튜브 계정을 열어 극우 흉내를 내면 금세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당대표가 된 그때까지 국민의힘 해산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제가 완전히 해체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다 외울 정도로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는 구약을 다 외우고 윤석열은 노통연설을 다 외우죠. 전한길도 노사모 출신이라고 하고요. 미래의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저도 노사모 창립 멤버죠. 조경태, 김문수, 장동혁 후보들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존중을 표한 바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제야 발아해 국민의힘을 지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혜민 최고님, 슬프지만 잠시의 이별을 참아주십시오. 위원정당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 저는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시스템이 망가진 국민의힘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합니다.